대통령실 관련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감찰은요, 그 대통령실 개편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이 공직자 감찰 조사팀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면 그 감찰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그 적절성 여부가 쟁점인데요. 한국교육방송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3년간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에 지난 2017년이었죠.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사장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거죠. 이러한 보도에 대해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감찰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직 기간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여러 공직자의 근무 태도나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어제 방통위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요. 향후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도 전해집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부활로도 불리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직접 투입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대통령실이 고발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외에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 입을 통해서 김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 계좌도 활용됐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변인이 이제 모 인터넷 매체의 보도, 그다음에 그 모 인터넷 매체가 근거로 제시한 그 재판에서의 검찰의 어떤 신문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모친이 기존에 제기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술 이런 그 주식의 작전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이제 김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고요.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금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김 대변인의 그 추가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은 즉각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또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다라면서 반발을 하며 고발을 예고했고요. 어제 서울경찰청에 그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요, 이 당 공보국을 통해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되어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고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영부인 자격을 떼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으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 국어사전에서의 혐의라는 뜻을 거론을 하면서 자신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오늘 이 김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부인 자격 떼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검찰에 수사받아라 용산이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겁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혐의가 있다. 그게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혐의란 용어가 국어사전을 보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 가능성을 근거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혐의라는 말에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 짓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김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네, 또한 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요. 혐의와 검찰의 수사, 법정에서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독점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 대변인의 추가 의혹 제기가 청담동 술자리 2탄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상범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을 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어떤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은 청담동 술자리의 제2탄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그 사안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으로 조사가 돼서 조사가 됐던 사실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게 최소한의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그 혐의 내용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미터스 이외에 김건희 여사하고 모친이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식에 작전에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데 그 근거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검사가 그와 관련한 어떤 신문 내용을 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우리기술이라는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들어서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 대통령실 고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영부인 자격을 떼고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맞받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건은 조금 그 저번에 청담동 술자리 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혹 제기라는 게 늘 사실의 근거와 함이 맞는데 그건 그겁니다. 근데 자꾸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기술 주가 조작 부분의 가담 이 부분은 김의겸 의원이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재판이 공개된 겁니다. 공개 재판에서 공판 검사 둘이 그걸 제기한 겁니다. 우리기술은 지난해 11월에 재판 과정에서 우리기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2차 세력이 우리기술의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거라고 재판장의 얘기를 하고 PPT를 띄워서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 그 이름이 나온 얘기를 주장한 것이고요. 근데 이름이 나왔을 뿐이지 두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그 주가 조작을 해달라고 아니면 그렇죠.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이제 작전에 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정황을 검사가 네.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혐의냐 뭐 정황이냐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뭐 논박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본질은 이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주가는 지난해 12월 2일 날 그것도 공판 과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받고 7초 만에 8만 8천 주를 한 번에 판다. 이게 공판 검사가 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나온 팩트죠. 지금 근데 대통령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뭐가 좀 찜찜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거를 내용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혐의냐? 왜 단정지었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공판검사 둘이 재판에서 좌천됐다. 근데 좌천이라는 부분은 논박이 있을 수 있어요. 2월 달에 검사의 정기 인사가 있으니 그때 정기 인사할 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공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둘을 보냈는지. 검찰은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죠. 네. 법무부를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주장했던 공판 과정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을 주장하고 정황을 설명했던 검사가 해외로 가더라고요. 근데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파견을. 과연 이러면 합리적으로 이걸 재판에서 빼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죠. 여당은 당연히 비판하는 것인데 야당의 비판까지 법적 잣대로 특히나 용산이 고발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건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김건희 여사는요, 지난 27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용산 그 관저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 9명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달리 어제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별로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참석 의원들에게 오찬에서 나눈 이야기를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는 그 윤 대통령과의 연회담 등 지난 27일이죠.
그 오찬 자리에서 편하게 오간 대화 내용이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서 비교적 상세히 전해졌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오찬으로 김 여사는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에게 식사를 모시겠다고 한 약속을 모두 지키게 됐는데요. 김 여사가 2번에 걸쳐 오찬 자리를 마련한 건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이 21명에 달해 나눠 만나는 것으로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 상당히 강하게 또 제기하고 있죠. 네, 김 여사가 현역 의원들을 관저로 초대해 오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어제 장경태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역 의원님들을 관저로 초대해서 여러 가지 오찬 회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당무 개입하고 있는 거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불과 재작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집권 이후에 바로 깬 것 아니겠습니까? 자중하셔야 될 때를 모르시고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차곡차곡 국민적 분노는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활동의 보폭을 이제 계속 넓혀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대통령실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로타 기억하실 텐데요. 캄보디아 소년이죠. 오늘 윤 대통령 내외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타 군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로타 군은요. 지난해 12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요.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수술 후 회복 중인 로타 군의 병문안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여사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뤄졌다. 윤 대통령 역시 로타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고요. 이에 로타 군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